그러면은 이제 뭘 보실 거냐면은 다시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예. 이 페이지의 네 번째 보시겠어요? 네 번째. 예, 직류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이라고 있죠. 네 번째 봅니다. 요건 여기다 할까요? 예, 네 번째가 되겠죠? 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네 번째가 바로 예, 직류 발전기. 예, 유도기 전력이죠. 예, 직류 발전기 예, 유도 기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야. 제가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를 갖다 놓고 이 도체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면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의 직류야. 교류죠. 이게 누굴 통해서? 이 종자를 통해서 교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직류로 바뀝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고 누굴 통해서 종류차를 통해서 나오는 전압은 직류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전기가 나올 것이냐고 봤더니 바로 유기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하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 공식인데 얼마냐면 바로 65분의 A분의 P자 파이 N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A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렬 헤로스예요. 이때 병렬 헤로스라는 것은 이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을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요 60A분의 P자 파이인데 이때 요 A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병렬 헤로스입니다. 그럼 그 병렬 헤로스는 뭐에 따라서 전기자 권선법에 따라 달라져요. 즉, 이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A라는 것은 병렬 헤로스라 그랬죠? 이때 병렬에서 요 A라는 것은 전기자 권선법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전기자 권선법을 내가 팝콘을 썼다. 그럼 팝콘은 어떻게 돼요? 팝콘일 때는 극수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 2를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중권이다. 그럼 중권일 때 병렬 헤로스 뭐였 같다? 극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A라는 것은 병렬 헤로스인데 뭐에 따라서 전기자 권선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팝콘일 때는 얼마가 되고 팝콘일 때는 얼마? 항상 2가 되고요. 중권일 때 뭐와 같다? 극수와 같다. 그 다음에 요 P라는 게 바로 뭐냐? 극수입니다. 극수라는 것은 자극. N극과 S가 이 극이 몇 개냐? 극수를 뜻하는 거고요. 요 Z라는 것은 바로 총 도체 수를 뜻하고요. 요 파이라는 게 바로 뭐냐? 자석이고 요 N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돌리는 뭐가 되냐? 속도입니다.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돌리는 뭐가 돼? 속도, 회전수, 회전 속도가 되는 게 바로 요 N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게 바로 직류 발전기의 뭐냐?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 게 몇 번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교재 봅니다. 예, 문제가 하나뿐이 없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몇 쪽 보시냐면은 문제가 몇 번이죠? 11번이죠? 예, 14페이지 보시면 11번을 제가 볼게요. 14페이지에 11번입니다. 이거 지울까요?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문제 몇 번 보시냐면요. 11번이에요. 11번. 11번입니다. 14페이지에 11번 보시면 극수가 주어졌는데 극수가 몇 극으로 주어졌냐면은 10극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직류, 팝콘의 동글뱅이, 팝콘의 동글뱅이 치시고 발전기에 전기자 총 도체수가 얼마? 4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매극에 자속이 주어졌는데 자속 파이가 얼마? 0.02라고 주어지고요. 회전수, 회전 속도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600이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구하라?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은 얼마가 되겠냐? 우리 직류기에서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은 얼마였어요? 60A분의 바로 뭐가 되고 P자 파이 뭐가 되냐? N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식에다 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때 요 A라는 것은 뭐예요? 병렬 해로수. 뭐에 따라서? 전기자 공성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전기자 공성법을 뭐 썼어요? 팝콘. 팝콘일 때 이 병렬 해로수는 뭐예요? 극수에 상관없이 그렇죠. 항상 얼마? 2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숫자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60 곱하기 A가 얼마? 2가 되고 P 극수가 얼마? 10극이고요. Z가 얼마? 400 주어졌고 그 다음에 파이가 얼마? 0.02.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게 회전 속도 얼마? 600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서 나왔더니 얼마가 정답이냐?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하나뿐이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여기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봅니다. 뭘 보시냐면 요거 잘 보시면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직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기기전이에요. 또 우리는 요 60A분의 P자 있죠. 요거는요. 공장에서 나왔을 때 미리 정해진 값입니다. 즉 요거는 공장에서 미리 정해서 나온 값이에요. 결과적으로 요 A 값과 P 값과 Z 값, 요 A 값과 P 값과 Z라는 것은요. 공장에서 나올 때 미리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요 A하고 P하고 Z 값을 내가 바꾸고 하자 할 때는요. 요걸 공장에 보내가지고 의뢰하셔야 돼요. A하고 P, Z 값을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걸 바꿔줍니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고정된 값이죠. 그럼 고정된 값을 우리는 상수 K라 한다면 요건 어떻게 쓰냐면 바로 K의 뭐가 되냐?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류발전의 유기절이라는 것은 파이, 자석에 뭐하고? 비례하고요. 회전수, 회전 속도에 뭐가 되냐?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전력은 자석에 비례하고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를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1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린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쭉 넘기시면은 2페이지 보시면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은 다섯 번째 보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볼게요. 다섯 번째죠.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나는 부분이야.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뭐냐가 시험 문제인데 전기자 반작용이란 이겁니다.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속이 계자에 의해 발생되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속이 계자에 의해 발생되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출제자가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 겁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된 원인은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전기자 권선에 뭐가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뭐가 되냐? 요 자속이 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주자속에 영향을 뭐가 돼요? 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시험지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전기자 전류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계자에서 발생되는 주자속에 영향을 뭐가 되냐?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디에?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을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뜻하면 요거. 요점선이라는 게 전기적인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요게 바로 철심이고요. 철심에 제가 뭐를 감아요? 코일을 감습니다. 그럼 철심에 제가 뭐를 감고 코일을 감아요. 그럼 철심에 제가 코일을 감고 뭐를? 전압을 갖다 걸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럼 자석이 있다는 것은 요 놈들은 뭘 띄어요? 극성을 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요쪽을 제가 편의상 N극이라 하고 요쪽을 제가 편의상 뭐라고 잡을 것이다? S극이다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뭐가 발생해요?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두 자로 줄이 자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자. 그럼 전기자에 이제 제가 뭐를? 코일을 감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데 이때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을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부르죠. 이때 전기자 권선법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 바로 중권과 팝권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 이제 뭐를? 도체,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5덩어리인가요?
이렇게 감아요. 그럼 제가 이 전기자의 코일을 감은 거죠. 그럼 우리가 코일을 감는 방향은 딱 두 가지로 표시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냐. 그럼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오는 방향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전기자의 코일을 감아요. 코일을 감을 때 우리 방향 표시는 딱 두 가지 방향이죠. 이렇게 표시하는 건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하신 건 뭐냐?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일을 감은 거야. 코일을 감은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은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우리 자기력선을 두 자로 줄이면 자속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력선, 자속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야?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요 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이걸 뭐라고 우리 쓴 자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속. 그럼 이 자속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요 자속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의 소리가 뭘 만든 거야? 자속을 만든 겁니다. 만나게 소리는 요 부분에서 뭘 만든 거야? 자속을 만든 거야. 그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우리가 자속을 만드는 부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계자가 되는 거죠. 요거는 계자라는 거예요. 계자. 계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자속을 만든 거죠.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열심히 돌립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죠. 그럼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전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직류, 교류. 근데 이것을 직류로 바꿔야 되겠죠? 직류기니까.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정류자가 필요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류자를 통해서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에 있는 전기를 바깥에서 쓸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블러시. 그래서 요 블러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전기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블러시입니다.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전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전기자 반작용을 할 건데 보세요.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기는 뭘 통해서? 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이동한 거 맞죠? 우리가 이 전기자의 코일을 감고 요걸 열심히 돌렸더니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이 코일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하는 거야. 이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운 분도 계시는데 전기론 들어가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에서 뭘 발생해요? 자석을 만듭니다. 다시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에서 뭐가 나온다?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자에 의해서 자석을 만든 거고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열심히 돌렸더니 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전기는 누굴 통해서? 이 코일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선, 이 코일에서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어요. 그럼 자석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자석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전기 일어날 때 뭘로 배웠어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자석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사용법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사용법은 요 엄지가 뭐면 전류 방향 같으면 4개는 자석의 방향이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코일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죠. 전기가 흘러가죠. 그럼 전선에 전기,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고? 자석을 만들고
이때 자석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입니다. 그럼 엄지가 졸리면 4개는 자석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전류가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든 자석은 어느 방향? 요 방향. 바로 요 도체, 이 코일에서 만든 자석의 방향은 요 방향으로 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는 요놈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통해서도 흐르죠. 그럼 이제 여기에도 전기,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듭니다. 그러면 요거는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 그 나오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럼 나오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전류면 이게 자석이에요. 그럼 이 도체에서 나오는 자석은 어떻게 돼? 요 방향. 바로 요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파란 자석은 누구야? 전기자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이 빨간 자석은 계자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입니다. 이제 자석이 몇 개가 생겼어요? 2개가 생겼죠?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 계자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이 이렇게 가다가 그럼 계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과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같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석의 방향이 같은 게 뭐 합쳐집니다. 그래서 커져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석이 이렇게 커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자석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자석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여기 즉 전기자의 이 전기자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과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과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합해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과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 방향이 반대죠. 반대는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커지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가 되냐? 상쇄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툭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자석이 증가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석이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자석이 증가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석이 증가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석 증가 여기서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뭐냐?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이 자석이 이렇게 고르게 뭐가 돼요? 분포되다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영향을 줌으로써 이와 같은 자석이 이렇게 뭐야? 흐트러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맞나요?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뭐냐?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즉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야. 그럼 처음에는 빨간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고르게 분포된 거 맞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전기자에서 나오는 이 자석이 뭐야?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 자석이 어떻게 돼? 이렇게 흐트러진 현상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으면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보면 돼요. 지금 이게 뭐예요? 발전기잖아요. 그럼 발전기라는 것은 뭐예요?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는 얼마였어요? 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공식,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이 얼마였냐면은 65분의 A분의 P자 파이 N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유기기전력과 자석은 비례요, 반비례요? 유기기전력과 자석은 비례요, 반비례요?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빨간 거 보세요. 처음에 빨간 자석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빨간 자석이 5개였는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자석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는 뭐가 돼요? 밖으로 새버린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자석이 몇 개? 5개였는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자석이 몇 개로? 4개로 줄은 거예요. 그럼 4개를 줬다는 것은 값이 커진 거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죠. 그럼 잘 보시면 2하고 파이는 비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자석이 5개였다가 4개를 준 거죠. 즉 자석이 뭐 한 거야?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럼 2하고 파이는 무슨 관계? 비례. 그럼 파이가 작아지면은 기전력도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된 거죠. 그럼 발전기의 목적은 뭐예요?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만들 거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전기가 커진 거 작아진 거예요? 작아집니다. 그럼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전기가 커진 거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겁니다. 그럼 발전기 역할을 한 거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물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좋은 거냐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 분명히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전기를 많이 만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전기자 반작용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즉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누구를?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을 어떻게 주면 돼요? 없애버리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이 결론적으로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을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자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보상권선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럼 그 보상권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계자에 구멍을 뚫어서 또 다른 코일을 감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상권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상권선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볼 때 당연히 여식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은 이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또 쓴 겁니다. 그러면 뭘 보셔야 될 거냐면은 3페이지 보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그럼 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3페이지에 첫 번째 전기자 반작용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예, 별표 칩니다. 예.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기자 반작용 생긴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이 별표를 치고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블러시에 불꽃이 발생한다. 두 번째, 중성축이 이동한다. 세 번째, 감자작용한다. 네 번째, 유도기전력이 감소한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블러시에 불꽃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래서 요게 블러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블러시하고 접촉된 면이 바로 뭐냐면은 종유자야. 그러면요, 이 블러시하고 종유자는 딱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접촉이 돼 있어요. 딱 이렇게 접촉이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 그러면은 이 결론적으로 이 종유자하고 전기자는요, 우리가 납땜을 해가지고 딱 두 개를 모아다 하나 일체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자하고 즉 이 전기자하고 종유자는 일체형입니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전기자하고 종유자가 일체형이라는 것은 전기자가 돌면서 모두 같이 돌아요. 종유자도 같이 돕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종유자하고 블러시만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전기자가 돌면서 종유자도 같이 돌아요. 그럼 보시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은 블러시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걸 종유자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전기자하고 종유자 일체형. 그럼 전기자가 돌면 종유자도 같이 도는 거고요. 그럼 블러시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종유자가 이렇게 돌면서 누구하고 이 블러시하고 종유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전기 공급을 바깥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떨어지면 뭐가 돼? 전기 공급을 못 하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만나면 전기 공급을 해요.
그러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블러시하고 전기자가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한해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은 승강장하고 지하철 사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때 다리가 빠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어떻게 돼요? 간혹 가다가 승강장과 뭐가 돼요? 지하철이 간격이 크면 뭐가 돼요? 발 빠지니까 조심해라고 방송 나오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이 지하철도 우리가 승강장하고 지하철 타는 그 간격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은 게 좋잖아요. 그래야 좀 발이 안 빠질 거 아니야. 맞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블러시하고 이 종이자가 완전히 뭐가 돼요? 밀착이 돼 있으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블러시가 불꽃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블러시가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된다는 것은 단다는 거죠. 그럼 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간격, 틈이 생깁니다. 그럼 이 틈이 생기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를 이렇게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틈이 생기면은 전기가 바깥으로 뭐가 돼요? 새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0을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새는 전기가 1이 생겼다. 그럼 얼마? 9분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 블러시에 불꽃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틈이 생긴다는 거야. 즉 블러시의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럼 이 블러시 수명이 단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블러시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년 쓸 걸 5년밖에 못 쓴다면 좋은 건 아니겠죠? 뭐 때문에? 불꽃 발생 때문에. 그럼 불꽃 발생 왜 생긴 거야?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긴 현상이 바로 블러시에 뭐예요? 불꽃이 발생한다. 불꽃에서 블러시에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은 블러시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축 이동한다. 이게 바로 전기적인 중심축이라고 그랬죠? 만약 이게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 기준점이 뭐가 돼요?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자작용. 감자작용이라는 것은요,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감자작용이라고 불러요. 즉, 자속이 감소하는 게 감자작용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자속이 5개였다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자속이 4개를 준 거죠. 그럼 자속이 주는 현상을 감자작용을 하고요. 그 반대로 자속이 증가하는 것을 증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은 자속이 감소하니까 감자작용이 되는 거죠. 그럼 자속이 감소가 되면 기전력도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요. 비리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감자작용 때문에 유도기전력이 감소가 된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그거고,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가 돼요? 방지하는 대책이 있겠죠. 두 번째가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 즉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에는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1번, 블러시의 위치를 전기적 중성적인 해점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보호국을 설치한다. 세 번째, 보상고원 설치했죠. 그래서 그 보상고원 설치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상권선 설치입니다. 그럼 보상권선이라는 것은 이거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드리면 잘 들립니다. 그럼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 없애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뭐냐? 세 번째, 보상권선 설치입니다. 그럼 그 보상권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계좌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여기에 또 다른 코일, 또 다른 뭐가 돼요? 코일을 이렇게 뭐가 되냐? 감아줘요. 이렇게 감습니다. 이때 우리는 계좌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또 다른 코일을 감아줍니다. 이게 바로 보상권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상권선의 코일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좌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을 없앤다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이 자석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고원 설치하는 거죠. 이때 이 보상고원선의 코일 방향은요, 전기자 고원선의 코일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면만 볼게요. 그럼 이쪽에는 지금 코일의 방향을 들어가는 방향이요, 나오는 방향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았죠.
그러면 보상권선은 정반대니까 이쪽은 뭐냐? 나오는 방향으로 코일을 이렇게 감아야 돼요. 이렇게 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감게 되면요. 우리가 또 똑같아요. 이 전기자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이제 나온 거고, 그럼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는 바로 여기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또 이쪽에도 흐릅니다. 그럼 제가 똑같아요.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발생해요? 자석을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자석의 방향을 알고, 그럼 이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고요. 이때 자석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스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엄지가 전류 방향 같으면 4개는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방향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요 자석은 보상권선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고요. 이 파란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은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런데 보상권선에서 나오는 자석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죠. 그러면은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과 보상권선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자석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요 자석과 요 자석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놈이 뭐가 돼요?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럼 상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뭐가 되냐?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영향을 저 못 줘요. 못 지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돼요?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보상고온 설치한다. 이때 보상고온선의 코일 방향은 전기자 고온선의 코일 방향과 정반대 방향. 그럼 코일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고온 설치하는데 이때 보상고온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은 전기자 고온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 무조건 뭐냐? 반대 방향으로 함으로써 바로 요 전기자 반작용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전기자 반작용 없애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보상권선이고요. 이때 보상권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 그러면 전기자 권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현상과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다가 여러분 별표 치신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상권 설치 있죠. 거기에다 여러분이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권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은 전기자 권선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함으로써 자석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몇 쪽을 보시냐면은 14페이지에 12번이 되겠죠? 14페이지에 12번 봅니다. 14페이지. 뭐 정리할 거 있으시면 뭐 개인적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14페이지에 12번입니다. 그럼 14페이지에 12번을 보시면요. 직류 발전기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요인이 된 줄 물었죠.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긴 거예요?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다 몇 번이고 2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13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가. 즉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래요. 다시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을 물었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은 전혀 상관없죠.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다음 14번.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보상권 설치한다. 맞죠? 두 번째 보호흑을 설치한다. 맞죠? 세 번째 블러 스위치를 전기자 중선 이동한다. 맞죠? 그 뭐가 틀렸어요? 4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답은 4번. 근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방법 뭘 쓴다는 거예요? 보상권선입니다. 그 다음 뒷장 넘기입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에 15번 봅니다. 그럼 16페이지에 15번을 보시면요. 15번에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해 보상권선의 전류방이 어떠냐고 물었죠. 우리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상권 설치하는 거고, 이때 보상권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은 전기자 권선의 코일 방향과 전류 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다음 몇 번이고 2번에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라는 거. 다음 몇 번이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류기가 지금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5일 내지 6일 정도가 걸립니다. 6일 정도가 걸리고 나머지 장은 이틀이면은 한 장씩 끝나요. 그래서 제일 긴 장이 직류기이기 때문에 또 시험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류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